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박나는 소상공인의 22가지 장사의 기술 두 번째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시 리뷰해 보면은요, 리테일은 디테일이다. 디테일은 리테일이다. 그 리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단둘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대박난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마케팅 전술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유니폼. 음식점을 가게 되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손님인지 잠깐 들렀다 온 누구 잡상인인지 잘 모르게 옷을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가면 뭐 어딜 가도 일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옷 유니폼이 색깔이나 디자인이 틀릴 수는 있지만 유니폼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감, 자신이 어딘가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자긍심까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식당이나 뭐 어디 가게를 가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뭐 작은 골목 상권의 가게나 혹은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유니폼이란 것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아쉽다. 그래서 유니폼을 꼭 뭐 아래 위로 다 입으란 건 아니고요. 뭐 조끼를 입는다든지 혹은 상의를 똑같이 통일한다든지 하는 것. 상의의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주로 앞뒤로 자신의 회사 명판을 뭐 로고를 혹은 이렇게 디자인해서 프린트해서 입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적인 홍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유니폼 부분을 꼭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활기, 인사. 여러분이 어느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그 손님 맞이가 아무것도 없다. 뭐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정도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걸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본에 가면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가게, 제가 갔던 모든 가게는 손님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본 종업원이 아주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이라시자이마세 하고 말이죠. 물론 아주 명랑한 목소리와 좋은 톤이죠. 여자 종업원이 하는 경우는 더 더 친절함을 느끼게 돼요. 목소리 톤이 틀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친근감이 좀 떨어진다. 눈을 마주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요. 여기서 그 인사, 활기찬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또 팁을 드리자면 복창의 마력입니다. 복창의 마력. 이게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가게 딱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먼저 본 종업원이 이라시타이마세 하고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뒤에서 가게 후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른 종업원들은 저를 보고 동시에 또 이라시타이마세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번 그 인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인사는 두 명이나 세 명이 같이 동시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울림이나 소리가 톤이 더 커요. 더 제가 손님으로서 나를 이제 인정해 주는구나, 손님 자격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이런 복창의 마력은 아주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복창의 마력의 인사를 듣게 되면 내가 손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인사할 때 인사말의 끝을 올려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이죠. 이게 어서 오세요 하면 이게 환영의 인사가 아니거든요. 항상 끝을 올리시고 경쾌하고 명랑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10번째는요, 교환 환불입니다.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교환 환불이 요구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무엇이 잘못인지 혹은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져서 규칙 사유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싶은가요? 아니면 교환을 막고 질질질 시간을 끌고 싶은가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한 10여 년 해본 결과 교환, 환불, 반품 이런 건수는 전체 건수의 한 2% 정도 될까요? 2% 이하입니다. 건수에 미비해요. 이 정도 비율이면 언제 구입했어도 반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품 교환할 때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이 거꾸로 입소문이 나서 다른 그 예비 고객, 다른 고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품 교환 환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반품 교환 환불이 오면 거꾸로 고맙습니다. 바로 바꿔주세요. 전체 매출의 건수의 2% 이하입니다. 1%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품 교환 환불 바로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11번째는 온라인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세상에서 모바일을 통한 홍보나 그 자기 알림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뭐 몇백만 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게, 어떤 장사,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블로그나 카페는 무료로 개설해서 자신이 매일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요. SNS 요즘 가장 많이 핫한 것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업, 장사하는 내용, 손님과의 대화, 모든 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지역, 나아가 전국, 나아가 전 세계 내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바일 세상, 온라인 세상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죠. 대신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여러분의 가게가 온라인상에 안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간의 매출을 정리해보죠. 혹은 1년의 매출을 정리해보면 매출의 기복이 있죠. 한 달의 매출을 보고 주간 단위로 다시 쪼갠다면 일주일 단위 통계가 나올 겁니다. 일주일 단위 통계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일으키는 날이 과연 무슨 요일인가 한번 보세요. 주 5일째가 정착된 이후부터 금요일이 주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바로 전날 목요일을 세일데이로 지정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할인을 확 왕창 해주시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벤트를 하세요. 그냥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세일이 시작되거나 혹은 그날만 하거나 세일데이는 목요일이란 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부의 마지막 13번입니다. 고령자를 잡아라. 고령자를 잡아라. 사실 이 고령자라는 표현이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준고령자라고 저 다시 바꾸겠습니다. 준고령자. 전 세계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그 나이 또래인데 그분들이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가용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이대죠. 그래서 이분들을 고정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을 여러분들 가게에 가장 주 고객층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대박나는 소상공인의 22가지 장사의 기술 2번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